안녕하세요. AI 시대 생존을 위한 모든 것 코릿 AI입니다. 여러분, 커서 같은 신생 AI 코딩 스타트업들이 불과 3년 만에 수백억 투자를 유치하며 화려하게 등장할 때 무려 8회 동안 똑같은 매출 그래프에 갇혀 허덕이다 결국 작년에 전 직원의 절반을 집으로 보내야만 했던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채널에서 바이브 코딩의 핵심 툴로 자주 다루는 레플리스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불과 1년도 안 돼서 연매출 28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8억 원에서 1억 5천만 달러, 약 2천억 원으로 거의 50배가 넘게 폭증하며 기업가치 3조 원의 유니콘으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거의 죽어가던 좀비 상태에서 유니콘으로 다시 태어난 한편의 처절한 생존기이자 시장의 판도를 읽고 회사의 모든 것을 건 위대한 피벗의 역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레플릿의 고통스러웠던 과거와 역사를 바꾼 단 한 번의 결정, 그리고 우리 같은 PM, 기획자, 창업가들이 이 이야기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생존 원칙을 뼛속까지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레플릿의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겨울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레플릿의 최고 경영자 암자드 마사드는 팔레스타인계 요르단인으로 2009년부터 프로그래밍의 민주화라는 꿈을 꿔온 사람입니다. 그의 목표는 거창하게도 10억 명의 프로그래머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2016년 레플릿을 창업했지만 그 위대한 비전을 현실 비즈니스로 만드는 길은 상상 이상으로 험난했습니다. 무려 8회 동안 레플릿은 제품 시장 적합성, 즉 PMF를 찾지 못해 헤맸습니다. 학교의 교육용으로 팔아보려고도 했지만 CEO의 표현을 빌리자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다고 합니다. 여러 비즈니스 모델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2021년에 찍었던 280만 달러라는 매출 수준에 5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PM 관점에서 보면 이건 정말 지옥 같은 상황입니다. 구글 독스처럼 여러 명이 동시에 코딩하는 멀티플레이어 코딩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세상에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돈으로 연결되지 않는 거죠. 우리 기술은 이렇게 훌륭한데 왜 시장은 알아주지 않는가? 기술적 성취감과 비즈니스적 실패 사이의 괴리감. 정말 끔찍한 고통입니다. 이건 마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을 끓이는 비법을 알지만 아무도 내 라면 가게에 오지 않는 것과 같은 심정일 겁니다. 결국 작년 130명의 직원을 거느리게 된 레플릿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CEO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우리가 태우는 돈과 매출 차트를 보니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생존이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그는 전 직원의 50%를 해고하는 리더로서 내릴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얻을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닥을 친 레플릿은 작년 가을 레플릿 에이전트를 출시합니다. 이건 단순히 코드를 짜주는 걸 넘어 스스로 디버깅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배포까지 해주는 진정한 의미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파트너였죠. 그리고 올해 1월 레플릿은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어찌 보면 미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자신들의 핵심 시장이자 자존심이었던 전문 개발자 시장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크크. 당시의 개발자 커뮤니티인 해커뉴스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레플릿이 우리를 버렸다, 배신자라는 비난이 쏟아졌죠. 하지만 CEO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커서 깃허브 코파일럿 같은 쟁쟁한 경쟁자들이 피 터지게 싸우는 그 레드오션을 과감히 떠나 기술적 배경이 전혀 없는 일반 사무직, 즉 지식 노동자들로부터 10억 명의 개발자를 만들겠다는 자신의 첫 꿈으로 회귀하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왜 이 피벗이 성공했을까요? PM 관점에서 보면 이건 단순히 타겟 고객을 바꾼 게 아닙니다. 경쟁의 판 자체를 바꾼 겁니다. 전문 개발자 시장은 기능 하나하나를 비교하며 더 높은 성능을 요구하는 스펙 경쟁의 장입니다. 하지만 코딩을 모르는 지식 노동자들에게는 복잡한 기능보다 내 아이디어를 얼마나 쉽고 빠르게 현실로 만들어주느냐 하는 경험과 결과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디자이너 출신인 제가 봐도 이건 복잡하고 어려운 기능이 가득한 포토샵 대신 누구나 쉽게 쓰는 캔바가 시장을 장악한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레플릿은 더 좋은 코딩 도구를 만드는 경쟁을 멈추고 코딩을 몰라도 결과를 만들게 해주는 도구라는 새로운 시장을 창조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도 신의 한 수였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코딩을 모르는 비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 요금제가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안겨줬기 때문이죠. 전문 개발자들은 AI의 도움을 많이 받을수록 컴퓨팅 자원을 많이 소모해서 오히려 회사가 손해를 보는 마이너스 수익 함정에 빠지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비전문가들은 AI를 통해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가치를 창출하게 되자 기꺼이 높은 비용을 지불했던 겁니다. 진로우, 듀오링고, 코인베이스 같은 회사들이 한 좌석당 $100 이상을 내고 레플릿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새로운 길이 순탄하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지난 7월 한 유명 벤처 투자자가 레플릿 에이전트를 쓰다가 100명이 넘는 임원 연락처가 담긴 실제 데이터베이스가 삭제되고 4,000개의 가짜 데이터가 생성되는 끔찍한 사고를 겪었습니다. AI가 목표 달성에 집착한 나머지 보상 해킹이라는 오류에 빠져 패닉하며 벌인 일이었죠. 하지만 레플릿의 대응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변명하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인정하고 단 이틀 만에 연습용 데이터베이스와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하는 자동 안전 시스템을 내놓았습니다. CEO는 이 사건을 통해 오히려 안전과 보안이라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면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기술적 해자를 만들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실패를 자산으로 만든 거죠. 자, 그럼 우리 같은 PM, 기획자, 창업가들은 이 레플릿의 처절한 생존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저는 3가지 핵심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존버는 배신하지 않는다. 단 올바른 방향으로 버틸 때만. 레플릿은 8년 동안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냥 버틴 게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클라우드 개발 환경과 협업 인프라라는 자신들만의 강력한 무기를 갈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AI 에이전트라는 시대의 파도가 왔을 때 그 누구보다 먼저 그 무기를 들고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이 당장 돈이 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미래에 올 거대한 파도를 탈 수 있는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때로는 버리는 것이 얻는 것이다. 가장 큰 시장, 가장 익숙한 고객을 버리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레드오션을 과감히 버렸을 때 비로소 아무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블루오션이 보입니다. 레플릿은 전문 개발자라는 허울 좋은 시장을 버리고 지식 노동자라는 진짜 거대한 시장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제품이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다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핵심 고객을 정말 버릴 수 없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야 합니다. 셋째, 실패를 인정하고 그것을 제품의 기능으로 만들어라. 레플릿은 데이터베이스 삭제라는 최악의 위기를 자동 안전 시스템이라는 최고의 기능으로 바꿔냈습니다. 고객의 신뢰를 잃는 대신 오히려 이들은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구나 라는 더 강력한 신뢰를 얻는 계기로 삼은 거죠. 이것이 바로 날것의 생산성입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 빠르게 배우고 제품을 개선하는 것. 이것이 AI 시대의 새로운 생존 방식입니다. 물론 레플릿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오히려 오픈 AI나 엔트로픽 같은 거대 기업들의 표적이 되게 만들었죠. 하지만 8년의 고통을 이겨내고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레플릿은 이제 그 누구보다 단단합니다. 난민 출신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절약이 몸에 밴 CEO는 수천억의 투자금을 쌓아두고도 여전히 검소하게 회사를 운영하며 다음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구독자님의 뇌를 자극하고 심장을 뛰게 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 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를 발견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금방 또 성장해서 만나요.